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무관세모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이 말을 3번 외우면은 복이 쏟아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자꾸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데 한 3가지를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틀린 말이고, 노년에는 친구가 적을수록 좋다. 수십의 연락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단 한 사람이면 만족을 한다.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뭐 젊었을 때는 뭐 사업 관계로 또 뭐 동창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럿이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면은 딱 한두 사람만 아는 게 좋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냐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노년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등불이 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꾼다고 생각해요. 누가 먼저 다가오기를 보다도 내가 먼저를 인사를 하고, 또 먼저 웃어주고, 또 먼저 안부를 건네고. 참 요즘 자기는 건강이 어떠냐고 이렇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작은 용기가 평생 친구를 만든다. 조건 없이 그럴 때는 대해야 된다. 내가 뭔가 모르게 줄 때 뭔가 모르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바란다 소리 안 해도, 바란다 말은 안 해도 내가 이걸 줌으로써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줬을 때 참 서운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니다. 노년에는 내가 뭘 이렇게 베풀 때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된다. 돈도, 또 재산도, 또 자식도, 사회적인 지위도 이제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바람 없이 이렇게 헤쳐해 가야 된다.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부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내므로써 나한테 온기가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설사 바라진 않아도 그 온기가 나한테로 찾아온다. 설사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그 사람이 베풀지 않아도 나한테 안 다가와도 서운한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사회가 살다 보면은 이 나이가 들어도 이 바쁜 이 사회에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유를 갖고 그런 오래된 친구일수록 안부를 또 전화 자주 하고, 또 자주 이렇게 또 만나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옛 친구는 아주 또 기억을 또 해주면은 또 아주 좋아하지요. 또요. 그리고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오늘따라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그냥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리고 잘 지냈어. 요즘 건강 좀 어때? 이러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가 그리움이 담겨 있고 이 얼마나 또 정겨워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그냥 찡 울릴 때가 있어요. 아, 저 친구가 그래도 저 후배가, 저 선배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또 훈훈하지요. 노년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기를 또 이렇게 또 바라는 것도 좀 착각이다. 힘들 때 또 내 편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노년에 아주 그냥 행복하다. 노년에 감아보면은 마음이 점점 좁아 들어가거든요. 그럴수록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너무 점점 좁게 들면은 애들한테도 잔소리하고 또 배우자한테도 또 잔소리하게 되고 또 그러지요. 그렇게 되면은 없던 병도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우울증도 이렇게 빨리 찾아온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진심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 한 사람이 아주 큰 재산보다도 더 나한테는 마음이 아주 좋은 위로가 된다. 따뜻한 가족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옆에 바로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자주 안부 전화하고 또 가끔씩 만나보고 이러면은 이 노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지 간에 노년을 너무 이렇게 외롭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렇게 새기지 말고, 노년이 되면은 사실 친구가 없고 일거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넉넉한 한가위처럼 이런 마음, 풍성한 마음을 항상 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면은 아마 노년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간혹 큰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우리 간혹 큰스님 뵙기가 힘든지, 아니면 초파일이 이제 끝나고 이게 조금 이 초파일 때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지 않습니까? 이 초파일이 끝나고 우리 불자님들도 조금 이 휴식기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간혹 선생님도 조금 휴식기가 필요한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만난 시간 조금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오늘 법문, 지금 친구, 이 노년의 친구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중년의 친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장동혁 가면 갈수록 많이 지금 이 잠펀치다가 이 잠펀치가 너무 자주 날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도대체 장동혁은 어떤 친구들이 필요한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또 장동혁의 친구 한 사람이 있네요. 그 올림픽 공원, 이 줄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올림픽 공원을 올공이라고 그러더군요. 줄여서 올공. 이 올공에 있는 뭐 전환길 또 친구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친구라는 게 꼭 우리 간혹 컨셉과 저건 어떻습니까? 친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라는 게 꼭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친구가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저하고는 뭐 이렇게 뭐 도반으로 생각하면 되지. 돌을 같이 닦는
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서는 나이가 뭐 이렇게 초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도반의 근데 그 개념이. 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애릴 때 그 들어간 이 스님이 있어요. 그럼 무슨 버섯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 치문반에 들어가거든. 그래,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그 후에 그 화엄경 그렇게 읽는 그 벌써 그러니까 대학이지요. 예. 거기 들어가면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나이가 많아도 그 스님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선배 대접을 또 해드려야 되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법무사에서 이제 강원에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처음 들어 지금 그 법무사는 부산 법무사. 네, 말씀- 부산 법무사요. 예. 공양을 하는데 어떤 스님이 아마 이렇게 구부려서 이게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거 들고 먹거든.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스님이 이제 한 3학년 됐지. 스님, 거기 허리 펴서 드세요. 딱 그 목소리가 지금도 왜 생생하다니. 나한테는 그렇지 않고 딱 이렇게 허리를 펴서 이렇게 이 공양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땅바닥에 또 놓거든요. 놓고 이렇게 들고 먹고 놓고 먹고 이랬는데 그 스님이 아마 이렇게 구부렸나 봐. 이 구부리게 되면은 이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장병을 앓는다고. 그래서 공양을 할 때 딱 피우고 먹는 거예요. 들고 이렇게 먹는데 그때 아마 그 나이 어린 내가 봐도 뭐 한 22 정도 됐는데 일찍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강원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선배지. 그러니까 나이 그때는 한 40 몇 됐어요. 그 스님 아주 혼쭐 나는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걸 한번 듣고 나면은 절대 허리 이렇게 구부려서 공양을 안 해요. 딱 펴서 하지. 그런 걸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뭐 절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뭐 나이 차이는 뭐 그렇게 뭐 따지질 않는다. 나이가 많아도 배울 사람은 또 배우고 또 나이가 어려도 가르칠 사람 가르친다. 또 그런 생각을 하지. 뭐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원체 뭐 또 박사님이 해박하시고 또 저는 또 사회에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알려주시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또 도움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국 보수 진영의 이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이 주말에 비가 많이 왔죠, 서울도. 많이 왔죠. 예, 왔는데 이 용두사 법당에 가만히 있기에는 또 기도만 하기에는 이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하는데 이 올공, 이 올림픽 공원에 이 2030 젊은 이 세대들이 지금 공정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자 그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또. 그날 지난달 토요일 날 지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 오고 또 요번에 토요일 날 갔다 왔죠. 20일 날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기도를 딱 하고 난 뒤에 딱 생각하기를 오늘은 뭐 비가 이렇게 억수로 경상도 말로 억수로 오니까 뭐 설마 뭐 다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뭐 그냥 뭐 많지도 않겠지 하고 제가 일부러 갔어요. 여기서 1시 반에 출발하니까 거기 가니까 2시더라고요. 와 이거 웬걸 아마 그때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 앞에 선 그 청년이 내가 볼 때는 한 38살 먹었어요. 근데 그때 뭐 그 우비를 주더라고. 다 나눠주는데 나보고는 좀 큰 걸 쓰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봤는데 키도 내가 작은데 그 노란 게 좀 크다 하더라고. 큰 걸 좀 쓰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썼더니까 좀 땅에 끌리진 않는데 하여튼 많이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까 그때 지지난주 뭐 한 내가 볼 때 2,000명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비가 막 얼마나 오는지 그때 가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3,000명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이 사람들이 한 7명이서 이 우비도 안 입었어요. 그냥 대형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
원천무효 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보다도 요번에 그 경찰들이 좀 많은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저러다 진압하지 않을까, 뭐 아직도 진압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제가 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착각을 했어요. 설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이제 다들 뭐 그냥 좀뭐 집에 갔고 그냥 뭐 안 하겠지 이랬는데 아이고 내가 가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이 진짜로 이 만만히 볼 대한민국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주 이렇게 거기서 한 2시간 반 이렇게 있다가 그러고 왔는데요. 하여튼 참 애국 그 청년들이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예. 자, 지금 그 애국 청년들의 그 뜨거운 함성과 그리고 그 열정, 열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견고한 이 마치 이 콘크리트 지질보다 견고한 이 50% 벽을 붕괴시켰나요? 지금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붕괴되었는지 어찌됐든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높아진 50%가 붕괴되면서 부정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 오차범위 냅니다만은 이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얘기를 뭐 그냥 흘려듣기는 조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도 민심을 겸허히 봐드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50% 지지율 그 견고했던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년이 갓 넘어가자마자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년 만에 그래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느꼈는데 가 보니까 이 애국 청년들이 그 뭐 나이 든 사람이 안 나왔어요. 없어.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 5.18이나 또 그 전에 그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나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 부정선거 하여튼 부정선거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부정투표 있잖아요. 투표지를 못 갖다 줬으니까 그게 저 송파 그 7선구인가 거기서 지금 갔는데 이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엄격하게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기성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침묵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과거에 뭔가 정치적으로 했다. 자기 이익이 있으면은 하고 이익이 없으면은 이거는 안 한다. 그 민주일에 떠들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거짓이었다. 나는 이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5.18 그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진짜 그랬다면은 지금 나와가지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단히 실망을 했고 또 이 기성 정치인들이 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선거를 해라. 그리고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라.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당일 투표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사전 투표했을 때 또 그 전자개표를 했을 때 부정이 있겠구나. 지금 다 만천하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떠드는 거예요. 그거 2가지만 없애라. 그런데 아직도 이 정치권들은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이 젊은 사람보다도 못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자꾸 이렇게 나무에도 올려놓고 말이야 이렇게 밑에서 흔드는데 저거는 잘못됐다.
하여튼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뭐 참 국민의힘도 어떻게 지금 거꾸로 가는 이 형상이다. 누군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장용희 대표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또. 자, 그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그 월요일에 주말에 퇴원을 해서 월요일에는 당무 복귀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담당 의사의 소견은 더 지금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소견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길어지고 있는 이 입원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뭐 힘들긴 힘들 겁니다. 그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표 자리도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냥 몇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짜 그 뭐 108명인가 뭐 지금 더 늘었는지 하여튼 109명인데 지금 이제 110명이 됐죠. 110명이에요? 예. 그러면은 세석이 늘어났죠. 그 중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떠드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한 20명밖에 안 돼요. 20명도 채 안 돼. 뭐 한 몇 명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좀 나서서 이럴 때 이게 국민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이게 막 떠들 때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제발 좀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진숙 요번에 대구에서 됐잖아요. 보니까 역시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대구시장으로 나왔을 때는 저기 왜 대구시장을 나왔는가 국회의원을 하지. 근데 떨어져가지고 그때 컷오프 돼가지고 참 속이 상했겠지만 지금 아주 적소에 아주 들어와서 아주 그래도 이 장동혁 대표를 탁 밀고 나가는 거 보고 그래도 앞으로 이 대단한 사람이고 앞으로 이 이진숙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더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너무 이렇게 점잖하고 또 너무 채통 지키느라고 또 이렇게 또 하지만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장동혁 대표는 절대로 물러나질 않는다. 설사 물러나가지고 이게 당 대표를 새로 뭐 내년 8월 달까지인데 만약 새로 뽑는다 그러면은 아마 월등히 당 대표가 또 선출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당대표 거의 한 8개월 1년도 못 버텨요. 8개월 정도 있다가 또 뭐 비대위원 하고 뭐 하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 가지고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막 이렇게 최고치로 올라가요. 그 지지율이 민주당은 떨어지고 이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쪽에서 봤을 때 그러더라고. 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는 절대로 그거는 참 헛소리고 그건 되도 않는 소리다. 몇 명이서 이 장동혁을 쫓아내고 자기네끼리 뭔가 좀 도모를 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금이 4개나 있어요. 철퇴가 아직도 2개를 써먹고 2개가 남았다. 지금 병원에 있는 것도 이걸 어느 때 써먹어야 되는가 하고 지금 아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눈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 이준숙 의원을 보면은 어찌됐든 대구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숙이 컷오프
부된 거 아닙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진숙 의원 역시도 그 당시엔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대구 시민만을 보고 완주하겠다. 그럼 그 당시 입장에 봤을 때 이진숙 의원 입장은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당연히 있죠. 예. 사람이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이 장동혁을 옹호하고 나섰단 말이죠. 옹호하고 음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의외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그 장동혁을 흔들고 있는 장동혁 반대파들을 향해서 홍준표 의원이 쓴소리를 한마디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 대구시장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 김부겸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한 게 홍준표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제 뭐 보수 우리 애국 시민들로부터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자, 근데 이번에 홍준표 장동혁의 반대파들을 향해서 이 장동혁이 선방한 것이다. 잘 싸운 거다. 아, 이 장동혁이가 없었으면은 완전 국민의힘 괴멸됐을 거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 그동안에 라고 아주 따끔하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 도대체 홍준표 60갑자가 어떻길래 이 장동혁과는 이 합이 맞습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합은 맞는 편이에요. 근데 합은 맞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뭐 전 대표지. 그러니까 뭐 보면은 또 검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여기는 또 검이 4개나 있고, 장동혁 대표는 또 여기는 또 그 홍준표는 수가 4개가 있고, 이것도 장동혁 대표는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민 도와주는 격인데,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김부겸 뭐 이렇게 할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도 않는 또 적이 붙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참 초지일관 그 옛날 그 모래 그 시계 검사 그 닉네임을 달았잖아요. 좀 제발 뭐 연세도 뭐 얼마 안 들었어요. 53년생이면 뭐 아주 뭐 한창이지 뭐. 지금은 뭐 90세대 100세대 한다는데, 이제 초지일관 요번에는 좀 잘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또 무슨 좌충우돌 또 튈지 모르니까, 진짜 홍준표는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그러잖아요. 국민만 바라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지난번에 그 뭐 저쪽에 해가지고 뭐 꼭 국무총리가 될 것처럼 말이 또 그래 연막을 피우고, 또 저기 또 민주당 사람 또 지지를 했는 것처럼 또 행을 하는데, 제발 이제 앞으로는 보수의 그 어른답게 요번에 진짜 잘했다고 또 생각하라고, 이 마음이 제발 좀 변치 안 했으면은 한 번씩 이 물타기를 한다면은 누군가가 한 번씩 이렇게 따끔하게 장동혁 대표를 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바라보면은 이 장동혁 대표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진수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홍준표도 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금씩 아마 이렇게 좀 추스려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아마 후반기에는 퇴원해서 아마 당무 복귀를 하면은 더 강해질까. 그때는 이 철퇴를 하나 드러낸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우리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 간혹 큰 선생님께서 이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크게 되려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대장간에 가면은
그 강한 그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불에 달궜다가 또 물에 넣었다가 그거를 반복을 하거든요.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근데 절대로 당뇨 대표는 그 몇 사람의 거기 휘둘리지 말고, 내가 처음 당대표 됐을 때 국민만 바라보고, 또 지금은 뭐 말을 못하겠지만은 윤석열 어게인 하면서 나간다면은 이 나라가 반드시 이 적폐 세력, 이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당당히 하신다면은 아마 이 다음에 차기에는 요번 말고 다음에는 아마 대권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아마 좋은 결과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더운 날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제기할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하죠. 제사. 제사할 때 쓰는 제. 그래서 그거는 바깥제. 이렇게 제. 그 다음에 이거는 공경하다. 부정한 일을 멀리하다. 죽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하다. 그래서 천도제가 있죠. 이는 윤회 사상이 있기에 죽어서도 죽은 사람도 결정을 바꿀 수가 있다. 왜? 윤회니까. 제기할 제자 그래서 씁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제사를, 자, 아이제자 제사죠. 여기에서 골시변에 이렇게, 이거는 안의 제자, 이거 제 천도제, 이거는 제사 이럴 때, 이거는 신이나 돌아가신 조상, 특히 조상의 혼령 등 영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쳐서 예를 표하는 의식인데, 요즘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이 없으며, 혹여 선망부모 제사를 지내더라도 절에 가서 모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사를 지냈고 절에다 모시면 이렇게 제가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8월에, 양력으로 8월에, 음력으로 7월에 백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보는 것으로 기제사를 대신하며, 천주교에서는 가정 제례 지침이 있습니다. 제례 지침. 그래서 성당에서 제사 미사를 합동으로 올린다고 제가 들었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례는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식으로 제례가 전승되어 오는데, 보통은 4대 봉사라고 합니다. 4대. 그렇죠? 여러분들도 늘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고주부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4대를 기준으로 했고요. 4대 봉사.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제주라고 하죠. 보통 아버지, 그죠? 그래서 4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그러니까 부모, 중조부, 고조부, 이렇게 부모,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서 증조부. 그래서 4대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5대. 그래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모 이렇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5대조부터는 사당에 신의, 이렇게 신의 있죠. 신의를 모시지 않고 묘소에서 그 산소 묘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성씨의 종가를 비롯한 종친회가 주관하는 시제에서는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제사를 모시고는 하여 공적이 큰 조상과 또한 불천우위로 지정되어 세대가 지나도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면 여러분, 풍습이 과학이요 자연과학이니 곧 조상님께 대한 제사를 고집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명을 다하여 육신과 정신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나면 업의 결과물인 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식은 알게 모르게 후손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혼 또는 영혼이라 불리는 식은 사후에도 같은 DNA를 가진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실제로 조상의 DNA나 깊이, 기운의 파장, 깊이가 후손들의 업식에 적용된다고 또 작용한다고 유교에서도 믿었고 최소 4대 후손까지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어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기간을 4대까지 합니다. 나 포함해서 5대. 이에 더하여 살아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불선업이 있을 터 사람이 명을 마치고 중음을 떠도는 49일간의 생전에 선하고 악한 업을 저울지 해서 이렇게 49일 그 선하고 악한 업을 저울지를 받아서 육도윤회 많이 들어보셨죠? 육도윤회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인도, 중국을 비롯한 불교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49제나 천도제가 유래했기에 후손된 도리로서 선망조상은 물론 혹여 사악처를 떠도는 인연 영가를 위해 제를 지낸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고 되어 있고 산 사람을 위해서는 그 공덕이 칠하리요 돌아가신 선망조상님들 영가에게는 3알의 공덕이 돌아간다고 하니 죽은 자나 산 자가 함께 이롭게 서로가 이롭게 된다. 그것이 제가 되고 제사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모두가 전생, 현생, 이생의 인연법으로 부모가 되고 차손이 되고 조상이 되는 인연법으로 지혜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제나 제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요. 본인들 생일밖에 해먹죠. 생일날 미역국도 끓여먹고 소고기 말아서 미역국 끓여먹고 전도 부쳐먹고 아니면 외식도 하겠지만 생일은 하면서 조상에 대한 제나 제사의 공덕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기를 하는 바람으로서 오늘 이 제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올렸으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늘 변화하고 흐르는 운세의 흐름의 반항을 참 지혜롭게 잘 이루기를 바라면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윤석열 슬프지만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예, 법주님. 네. 아이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 제사와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와 네.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네. 천도의식이죠. 천도의식. 네. 극락왕생하기 위한 네. 이 천도제에 관한 데서 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네. 지금 우리 보시면은 네. 이 월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네. 위한 이 네. 촛불로 네. 석방 촛불을 시작해서 건강 촛불 그리고
천일 촛불로 이어지면서 근 1년 넘게 근 횟수는 딱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됐네요만 네. 동안 촛불로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 많던 촛불이 정말 제사 지나게 생겼네요. 지금 남아 있는 촛불이 이제 5자루만 남아 있습니다. 이 5자루가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제사 치르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의 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강 회장님 땡내 우리 아름다우신 진주 그 어머니 저 정태숙 어머니께서 참 다리가 다치셔서 저 뭐지 저처럼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를 안 해 놓으셨어요. 그 진짜 큰 살림집 자택에서 은행에 다리 다쳤으면서도 이렇게 쫄뚝쫄뚝 하시면서 은행 가서 붙여주시고 하는 그 강 회장님 땡 초만 남고 참 희망의 끈이 없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윤석열 여기 40%는 안 돼서 제사 치르게 생겼다는 그 의인적인 은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초가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초상 치르게 아무래도 되겠죠. 슬픈 일이지만 그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고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1번 윤희님부터 오셔갖고 쭉 오셔서 지금 꺼지지 않게 타고 있는 그 천일의 초 최은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 강욱 저 정태숙 어머니 그 초가 아직은 타고 있어서 아직은 저 희망의 끈이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기운이 많이 없어갖고 이 제가 팔을 잘 올리는데 이 팔이 힘이 들어갖고 정말 팔이 좀 올라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여름날에 대통령은 얼마나 덥고 뜨거운 곳에서 고생을 할지 참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좀 쫙쫙 비라도 내려가지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슬픈 그 마음을 없애도록 하시고 이 월강사에서 애고 소리 슬픈 애고 슬플고 애고 소리가 나지 않게 좀 저 힘들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참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겠네요. 응? 우리 산이가 딸랑거리네. 응. 엄마 힘내라고. 예. 자, 지금 뭐 네. 윤석열 대통령 촛불만 제사 지내게 생긴 게 아니라 네. 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제사 치르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이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이 국민의 힘에서 이 파열음이 자꾸 나다 보면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간의 이 다툼이 잦은 가정은 이 자식들이 전부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지금 그 국민의힘에는 두 분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당 대표가 있고 한 분은 이제 원내대표. 그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제 대표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 중에 한 게 이제 정점식 의원이죠, 원내대표.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간의 투톱 라인이 일주일간 3번씩이나 이게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두 번까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음.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근데 3번씩이나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뭔가 불편함이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촛불만 제사 치르게 생긴 게 아니라 네. 이 지금 국민의 힘도 이 뭐 외부의 적은 당연히 상대당이 민주당이 되겠습니다만 네. 이 내부의 식구들끼리 서로 이 뭐 칼질하다가 네. 초상 치르게 생겼어 지금.
네, 잠깐. 그래서 또 예. 이뭐 정정식과 네. 이 장동혁은 합은 드는데 올해 병원연의 기운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 박사님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뜨거워서 온몸에 땀이 절고 그럼 저리 가라. 그렇지. 어유 예. 더워. 그런 관계지 근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뜨거운 환경의 열기로 인해서 나도 좀 복잡하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상대도 복잡하고 짜증나는 게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동혁 분이 민심에 좀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봐서 제가 조금 타조경사를 끌어왔습니다. 타조경사 타자 이런 것처럼 때린 이거 저 벼도 벼 이렇게 하는 거지? 타작. 타작한다. 그런 것처럼 타초, 풀초 여기 들어있죠. 아이고 요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타초, 경사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장동혁 보면요 이마도 반듯하고 눈썹도 짙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만 갈 줄 알아요. 앞으로만 쫙 가고 옆에를 보는 게 없어.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 우리 김산이를 제가 키우지만 강아지들도 풀어놓으면 직진을 해요. 직진. 어린애기들요 집을 왜 잊어먹냐면 직진해요. 옆으로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들으시오 이렇게 왜냐면 저는 부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좀 잘 들어보세요. 장동혁 들으시오.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을 대해서 얼마나 응원하는지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들어서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있지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책도 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천리안 이거 교만이 아니고 천리안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 신도분들이 오셔서 또 아는 지인들이 오셔서 또 장동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천리 먼 길의 소식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애가 울고 있다면 사탕만 주면 안 되듯이 타초경사는 무슨 얘기냐면은 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을 갈 때 풀이 갈대숲이 어마어마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뱀도 있고 뭐 퓨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빨아먹는 왜 오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여기 뱀 풀을 먼저 두드립니다. 그러면 뱀을 놀라게 합니다. 저희도 서운흥 월강사 땅이 넓기 때문에 풀도 많았고 제가 이걸 갖고 먼저 두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나라 뱀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서운흥 경기도 서운흥은 여기 가깝기 때문에 풀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우리나라 뱀이 예쁘거든요. 조그맣고 외국의 뱀처럼 징그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뱀은 상당히 이뻐요. 귀엽고. 그러니까 풀을 톡톡톡 치니까 뱀들이 막 나가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숨어있는 뱀, 곧 숨어있는 적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탐색의 기술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갔잖아요. 저는 미국 간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박사님 계시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온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슬쩍 풀을 축 건드려서 축 뱀이고 오소리고 막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저기로 병법 36개 하나로 굉장히 앞길의 위험함을 미리 감지하는 영리한 지팡이가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에요. 꼭 총칼 쓰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당파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이 전략은 안개를 슬쩍 걷어내서 풀을 슬쩍 걷어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 눈썹 생긴 것처럼 이마 반듯하게 생긴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냥 돌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의 흐름과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 사람은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서 이렇게 너무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왜? 자, 제가 볼 때 저는 잘 모르지만
3선, 4선, 5선들 많이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이 볼 때 1.5선이잖아요. 1.5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 앞에도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박사님 안 그럴까요? 시기 질투라는 게? 시기 질투가 있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음. 그 1.5선이라고 말씀 주신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년 하고 지금 6년째 접어든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당내에 본인보다 이 선수가 높은 네. 뭐 4선, 5선, 6선 국회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네. 주.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음. 아니 나는 지금까지 당대표 한 번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뭐 5선 국회의원이고 뭐 6선 국회의원인데 이 뭐 1.5세 당대표니까 배 아픈 사람들 많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곰살 맞다가 경상도 말인가 어디 말인가 조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그냥 열심히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경사가 있고 산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걸 모르고 일단 내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길을 보고 좀 두드려보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곰살맞게 좀 고개도 좀 숙이고 고개도 숙인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텔레비 볼 시간 없지만 그래도 1층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텔레비를 항상 켜놓거든요. 뉴스 보면은 인사도 아주 그냥 무슨 대나무가 뚝 꺾여듯이 인사해. 곰살맞게 다가가서 좀 손도 좀 잡아보고 저 당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이런 말도 좀 누구처럼 할 줄 알고 등도 좀 두드려 보고 손도 좀 잡아보고 이렇게 툭툭툭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당 대표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있지만 그러니까 이 당파의 질곡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이 타초 경사의 전략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누군가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발 이거를 잘해서 좀 곰살맞게 좀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아기 키울 때 보세요. 아기가 운다고 사탕만 주면 되겠어요? 소화당뇨 걸리지. 이빨 아무리 닦아도 썩지. 이빨 썩으면은 내부 손실이에요. 내부 손실. 그래서 곰살맞게 좀 해가지고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신념은 누구를 못 합니다. 좌파고 우파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면 그 기능은 누구도 못 꺾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선에 이거를 다 타파해가지고 내년 8월까지죠, 박사님? 기간이? 그렇죠. 임기가.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내년 8월까지가 잘 가서 그 외에도 또 재선에 또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하면은 못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선을 하고 안 하고는 그때 얘기고 지금 이렇게 아픈데 살도 쪽 빠졌더만요. 잘 해가지고 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좌파 우파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도 책을 보니까 좌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좌파가 있어요. 나를 반대하면 왼쪽 오른쪽 왼좌 오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주의적인 사람 이질적인 공산주의 이게 들어가서 이 신념을 파괴할 때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중에 좌파도 신념이 있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왜?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우파라고 해서 신념이 없는 사람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배신자로 인해서 내부 손실이 없고 내년 8월까지 일찍 죽는 게 뭐예요? 정치 이 권력 잡은 사람이 자기 그 권력을 놓치면 일찍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열심히 응원을 할 테니까 장동혁 저는 좀 들으시오. 이 타초 경사를 잘 들어가지고 이 병법 예나 지금이나요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의 역사가 현재까지 되풀이 되는 거니까 옛날 말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요새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다 과거로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들으시오. 들어보세요. 자, 타초 경사의 전략을 잘 보듬어서 신념대로 잘 하시기를 여기서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 장동혁 대표가 이 우리 월광사 법점의 타초 경사를 미리 간파하고 네. 이 타초 경사 전략을 네.
전법을 네. 구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네.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타초 경사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타초 경사는 네.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네. 주변을 건드려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거나 이 경계심을 자극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변죽을 울려 적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쪽을 징벌해 음. 다른 쪽을 경계한다는 뜻인데 이 제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전쟁에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뭐냐면 예. 우리가 말하는 정통 보수, 예. 정통 보수 내 위장 우파들, 그렇죠. 위장 보수들이 많이 네. 스며들었다, 네. 잠입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도 많이 이게 좀 작용화되는 네.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누가 누군지는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지금 의원을 무소속 의원에 출당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이 안에 숨어 있는 우리와 같은 배를 타서는 네. 안 되는 인물들이 누군가를 네. 이 타초 경사 네. 전략으로 전법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지만은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당 내에서 네. 이 사람과는 영원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나는 축출할 것이다. 네. 나의 목표는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예. 제가요, 여러분, 정말 이 평범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이제 박사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경제 공부를 저는 돈의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가 제가 박사님께 이제 방송 이전에 또 방송 끝나고도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 뭐 책에서 보는 거하고는 없는 거, 책에 있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렇게 깨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거를 느끼실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용어를 써서가 아니라 자 장동혁이 들으시오 했기 때문에 아이 그 누구요 서울대 선배잖아요. 그 말 잘하는 분 그 김재원 그런 사람한테 가서도 아 선배님 더운 날 저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좀 한번 할 줄 알고 손이 여러분 풀초자 보세요. 여기 풀초자 이렇게 어린아이 손과 같잖아요. 어린아이 손. 응? 그러면은 손을 잡고 아유 선배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먼저 와 있는 그 신동욱 이름이 똑같네 우리 박사님하고 신동욱 그 의원한테도 아유 먼저 오셨네요. 응? 아 제가 좀 이렇게 앉으면서 얘기하고 그냥 딱 굳게 나는 똑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표정보다는 좀 그렇게 곰살맞게 좀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들으면서 조금 그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응? 부인이 참 더운 날 콩국수라도 이렇게 하나 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경상도 사람들 콩국수가 시원해야지 마시지 이게 시원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거를 콩이라고 말아와서 맷돌에 탁 하러 왔는데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이거는 아유, 제가 좀 찔리네요. 제가 좀 찔립니다. 예. 저 공주님이 살림을 할 줄 알아요. 뭐를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영예 공주님 응? 그거 가져오면 저 신랑으로 해서 저번에 생선을 잘못 구셨대요. 그러면은 타박하지 마시고 탄내 짜내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타초경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당신을 위해서 좀 조기를 좀 거줄 걸 이런 걸 탔네 어쩌네. 아니 공주님이 손도 요만해요. 응? 뭐를 하실 줄 알아? 청와대에서 저기만 해봤지 뭐를 하실 줄 알아? 응? 아유 그래도 영어는 얼마나 잘해. 신 박사님이 뭐 공주님보다 영어를 잘하시나? 공주님이 더 잘하시지? 그런 걸 보셔갖고요. 여러분들도 각시한테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큰 걸음을 걸으실 때 장동혁 들어보세요. 내딛기 전에 반드시 작은 돌을 먼저
딱 던져보는 거예요. 이 강물이 깊은가 안 깊은가. 새로운 또 뭔가 요즘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는 것도 좋지만 월강사 법주한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직하기 전에도 저쪽에서 나를 돈을 더 많이 주고 데려간대요 하기 전에도 월강사 법주한테 물어보시고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가벼운 차 한 잔을 나누면서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다 보면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 속에 물이 깊은지 얕은지 상대방의 속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때도 있을 때 장동혁 한번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서 저로 인해서 신경을 쓰고 걱정을 끼치게 해서 미안하네요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겠으나 이럴 때는 운세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충정로 월강사에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